네, 반갑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바닥을 잡고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죠? 일단 바닥을 잡았다. 조금 성급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조금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제법 좋아진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찝찝한 것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매수가 결국에는 이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는 부분인데, 기관들 매수도 연기금이 많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왔다. 또 개코기 때문에 냄새를 또 잘 맡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재료, 즉 개별적인 어떤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의 주가 상승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반등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일단 오늘 양봉 흐름 아주 좋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분봉 상황 보시더라도요, 아침에 형성됐었던 구간대를 넘어서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분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형성된 그 매물대를 넘어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분위기가 조금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생각되고요. 수급을 떠나서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발생됐죠. 그 다음에 저항대 위에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됐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계좌 내용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나섰던 부분들이 자꾸 회복세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수익권에 들어간 종목들은 조금 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2800까지만 올라간다라면, 또는 2900까지만 간다라면, 또는 이제 매물대를 통과하는 구간인 3000포인트까지만 간다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시장이 지금 3000포인트가 되려면 300포인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10%가 조금 넘는 수치가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시장이 10% 정도 올라가게 되면 내 계좌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삼각대를 가지고서 종목들을 홀딩하고 또는 추가 매수라든지 또는 신규 매수 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분위기 괜찮았어요. 924포인트고요. 이거는 지금 저항대에 물려있기 때문에 약간 코스닥 종목들은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조금 눌려서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달려간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 약간 좀 애매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코스닥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대형주 쪽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1144억입니다. 매도를 막판에 약간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매도가 약간 줄어드는 모습 좀 있었고,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해왔다는 거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일단 순매수가 기관과 외국인 쪽에 다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라든지 또는 이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즉 추세가 좋은 종목들 위주의 주가 상승도 많이 진행됐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다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약간 급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2.9% 거의 3%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요것도 아직 40만원대 넘지 못했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3% 올라갔는데 요것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이제 그동안 낙폭이 좀 심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마음고생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대체적으로 1%대 0. 몇 프로 이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이제 시장을 크게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셀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SDAS 이런 종목들은 이제 블록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도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대단히 좋아 보이는 그런 형태는 아닌데 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요, 해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형편은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주가 상승할 포인트가 있고요. 저항대 진입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인데 이런 내용들은 뭐 지금 장기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죠. 근데 단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해운주라든지 조선주가 올라가는 섹터는 조금 한참 뒤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이 HMM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위치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일 거라고 좀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부분들은 단기 반등, 그 다음에 저항대 매물 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부담스럽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 HMM 같은 경우는 조금 뒤쪽에 올라가야 되는 업종이기도 하고 당장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재료들은 없지 않나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주가가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럴 일은 별로 없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자기 텀이 아닌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금융주 섹터들 다 올라갔고요. 뭐 오늘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종목군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자, 코스닥 쪽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은 조금 애매해요. 뭐 셀트리온 쪽이 지금 주가 떨어진 부분 좀 있었지만은 시총 상위 종목군 쪽에서 올라간 거는 위메이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위메이드가 지금 10만원대 회복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포지션은 아니죠. 하락 추세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찔끔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뭐 와 좋아졌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락 추세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 시점에서 그냥 살짝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만원 정도대에서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래도 저전까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요것도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추세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시총 상위권 1등부터 10등까지 있는 1등부터 한 9등까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어떤 자리 바꿈이 일어나게 된다면 밑에서부터 어떤 종목들이 튀고 올라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지금은 이제 CJ ENM을 비롯해서 엔터주도 움직임 좋단 말이에요. JYP 엔터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2조 가까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SM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이 자리를 메꾸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볼 만한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엔터주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활로를 열어가지고 치고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시총 상위에 가까이 있는 종목군들이 엔터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것들이 치고 나갈런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엔터주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뭐 정책주들이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확실한 것은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자리를 좀 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봅니다. 오늘 기관 쪽 레버리지 매수했어요. 기관이 레버리지 매수하면은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갔고요. 기관 쪽에서는 지금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네요. LG에너지솔루션 또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연기금인가요? 네, 그렇군요. 연기금이 250억 순매수인데 지금 기관 총계로 봤을 때 280억이니까 그냥 연기금이 다 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셀트리온 순매수 있었고요. SK, 삼성전기,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등등등. 오늘 건설주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모양새 나쁘지 않았어요. 흐름 좋게 진행되는 모습이라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는데 뭐 무시하셔도 되는 부분들이죠. 오히려 주가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빠져있네요. 삼성전자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순매수 조금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관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 쪽 볼게요. SDS 매도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블록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또 두 종목이 나란히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좀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같이 보시면은 이제 블록딜에 연결된 종목군들만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버스를 매도를 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가장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이 항공우주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신고가 발생하는 모습이고요. 코덱스 200 시장을 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 매도가 좀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으면 오늘 증시가 한 2%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끌어올리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맘먹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는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 확실하다, 상승한다 이런 느낌들을 가져갈 때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지만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좀 드네요. 뭐 지금은 뭐 일단 그러한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어느 종목을 사든 또는 외국인이 어느 종목을 사든 사실은 지금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 전반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수급 동향들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대형주 쪽의 지지선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것만 잘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쪽 문제 외에는 특별하게 시장에 악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 문제가 조금만 잘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라면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서서히 매수를 좀 해주는 상황, 저점을 잡아주는 상황, 이런 쪽으로 수급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티나지 않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테마주나 개별주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몰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계좌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수익도 나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죠? 네, 시장 편안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조급할 거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아직도 2700포인트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나서 상황을 보고 따라가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계좌 회복에 일단 중점을 두시고요. 신규 접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느긋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마감 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